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온다입니다. 저자는 정김경숙,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김경숙, 구글 본사에 취직해 실리콘밸리로 떠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50세였다. 모두가 은퇴를 고민하는 나이에 타지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다. 구글 이후에 다양한 경험을 얻기 위해 실리콘밸리의 엔잡러가 되어 갭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하루 24시간을 쪼개 미국 대형마트인 트레이더 조의 매니저, 스타벅스의 바리스타, 공유 택시의 운전사, 고양이 돌보미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해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해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언제나 체력이라고 답하고 있다. 체력이 좋아야 실력도 좋아진다.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친절할 수가 있다. 체력은 몸이 괜찮을 때 미리미리 쌓아둬야 한다. 체력도 연금저축처럼 미리 저축을 해둬야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다. 모두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었다. 그야말로 체력 전도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내 컨디션이 좋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더해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힘들면 어떤 상황이든 짜증부터 나기 마련이죠.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철인이어도 말에 짜증이 묻어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감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최근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가버린 점점 떨어지는 현대인의 집중력이 요즘 가장 큰 화두인 셈이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같은 시간을 활용해 일을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마치기 위해서는 높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일로도 고도로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늘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현대의 직장인들. 그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나는 이를 포기된 체력이라 부릅니다. 사실 운동이야말로 밥을 먹는 것처럼 꼭 챙겨서 해야 되는 것인데 말이죠. 체력이 받쳐두지 않으면 결코 일잘러가 될 수 없습니다. 20대, 30대는 업무 능력과 젊음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는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리어를 40대, 50대까지 이어가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일을 잘 하고 싶다면, 자기 분야에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체력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을 하듯 꼬박꼬박 체력 저축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신체 나이 21살,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운동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삶의 패턴이 옳다고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배울 점이 있다면 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재임 당시 늘 몸짱이었던 오바마와 클린턴은 5분 단위로 쪼개 사는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도 매주 주 3회 운동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전직 대통령은 농구 실력도 꽤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 중독자로 거론되는 일론 머스크 역시 주 100시간을 일해도 운동 시간은 반드시 지켰으며, 메타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마라톤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매일 달리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차인표는 한 강연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3가지로
읽기, 쓰기와 더불어 운동을 꼽았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한 운동 덕분에 근육질 체형을 가질 수 있었고 자기 절제력까지 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배우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는 수년에 걸친 이러한 자기 훈련이 향후 유명 연예인이 될 수 있었던 큰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력 관리에 진심인 것은 유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테크 기업들에서 하이 퍼포머로 일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역시 운동이 생활의 일부입니다. 이들에게 운동은 특별 이벤트가 아닙니다. 마치 밥 먹는 것과 똑같은 일상의 루틴입니다. 어떤 특정한 때부터 갑자기 운동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해온 것이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유독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창업자이고 4분의 1 정도는 개인 전업 투자자 혹은 벤처 캐피털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테크 기업에 다니고 있죠. 실리콘밸리니까 창업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달리기 모임 중 절반이 창업자라고 하니 매우 신기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왜 유독 달리기를 많이 하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이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달리기는 가장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운동 형태 중 하나입니다. 딱히 준비물이 필요 없습니다. 특정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므로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신발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릴 수 있으니 접근성이 가장 높은 운동입니다. 또한 달리기는 전신 운동일 뿐 아니라 정신건강 운동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매일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 하고 회사의 전반을 다 챙겨야 하며 경쟁과 빠른 성장의 압박이 상존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창업자들이 달리기를 선택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달립니다.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달리기는 능동적인 명상 시간이기도 합니다. 달리는 것은 반복적인 몸의 움직임이 연속되는 행위여서 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절로 알아서 몸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는 동안 업무의 중압감이나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 머리를 비울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는 엄격한 달리기 루틴으로 유명합니다. 왜 달리는가 하는 질문에 그는 달리기 습관은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시로 하는 창업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 효율성이 높아서 달립니다. 24시간을 쪼개 살아야 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운동에 긴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리기는 최소한의 장비와 준비를 필요로 하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바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일상적인 루틴의 하나로 달리기를 포함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운동하러 특정한 곳을 특정한 시간에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게 달리기입니다. 목표 설정 및 성취감을 위해 달리기도 합니다. 달리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달리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본인의 달리기 기록을 늘 기억합니다. 달리기는 목표 설정이 쉽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루하루 목표가 명확한 것을 좋아하거나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달리기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나는 다이애나와
매일 10km를 달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3km로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를 통해 체력이 길러지고 달리기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5km, 나중에는 10km로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집중이 잘 됩니다. 달리고 와서 샤워를 하고 책상 앞에 앉으면 운동을 했다는 뿌듯함 때문인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치 뭔가에 이긴 것처럼 승리자의 마인드로 공부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나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달리기를 해냈다는 성취감,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과 내 몸을 컨트롤했다는 자신감 말이죠. 그래서 달리기는 육체적 건강에 도움을 준 것 이상으로 마음 단련에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나는 달리기를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한 학기에 6과목 이상을 들었고 외국 학생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장학금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비록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잤음에도 달리기 덕분에 공부할 체력이 길러졌습니다. 또 달리면서 스스로 느낀 자신감 덕분에 내향적인 성격을 사교적이고 사회성 있는 성격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달리면서 공부에 지친 머리를 식히는 휴식과 공백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공백의 시간이 내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온전히 휴식을 취하게 둠으로써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휴식 시간조차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빼앗기는 현대인에게 머리를 비울 공백의 시간은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1년 내내 달렸고 그 1년 동안 나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자신 있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손과 발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내 몸이 정말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게 달리다 보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몸동작을 통해 내 존재를 확인하는 느낌입니다. 내 존재란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게 아닐까요? 몸을 움직이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성격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에 대한 존재감이 있는 그대로 느껴져 충만함에 빠져듭니다. 망설이지 말고 한번 달려봅시다. 이전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입니다. 나는 홈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몸치인 내가 그냥 운동도 아닌 K-팝 댄스를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회사 근처 체육시설에서 K-팝 댄스 강좌가 열렸는데 팬데믹이 시작되고 이 클래스의 온라인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강사의 몸동작 하나하나를 카메라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고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 모습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휘저기며 따라할 수 있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뭐 하나를 시작하면 제대로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유튜브로 K-팝 댄스 영상을 틀어놓고 매일같이 땀 흘리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혹시 아파트 아래층에 생긴 소음이 날까봐 두꺼운 버섯신을 신고 춤을 췄는데 한 달이 안가 덮어선 바닥에 빵꾸가 나버렸습니다. 혼자 하든 화상으로 하든 1시간 동안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그리고 몸도 개운해지죠. 밖에 나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기회였습니다. 이때부터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맨손 체조를 하며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체조를 해본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15분 정도 머리와 다리, 팔, 가슴 등의 스트레칭을 해주는 이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체조일지언정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쉬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며 에너지를 얻도록 해줍니다. 땀이 안 나더라도 몸을 위해 자기 일상의 몇 분을 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 백신 도입으로 팬데믹 위기가 서서히 잦아들면서 바깥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조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오디오북을 들으며 달리는 발걸음은 어떤 날은 무겁고 어떤 날은 가볍습니다. 2023년 미국 IT 기업들의 대량 감원 바람 속에 갑작스레 정리 해고가 되었던 내가 바로 한 일도 매일 햇볕을 받으며 걷는 일이었습니다. 당시같이 정리 해고를 당한 동료들과 매주 만나서 햇볕을 받으며 걷고 땀을 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면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없던 자신감이 생기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팬데믹과 캘리포니아 산불 기간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 마음가짐과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정리 해고가 되었을 때 몸을 움직여 그 변화의 충격과 힘겨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 고민으로 머릿속이 와글거릴 때면 다 내려놓고 야외에서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몸을 움직여 잠깐 걷는 것만으로도 힘겨움과 고민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4년 한국에 들어와서 근력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달리기와 검도, 또 주말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면서 거기에 근력운동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운동 전문가인 이우제 트레이너의 한마디의 자극을 받아서였습니다. 근력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연금보다는 근육 운동을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근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에 일정한 무게 압력을 주고 그것을 조금씩 증가시켜 근육 세포에 자극을 줘서 세포를 생성하게 하는 것이 근력 운동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정하게 같은 근육을 같은 강도로 움직이는 행위는 근육세포 생성에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죠. 유산소 운동이 더 중요하다거나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 관계를 좋아지게 하고 지구력과 활동력을 높여줍니다. 반면에 근력 운동은 몸을 적극적으로 자극해 근육을 키워줍니다. 이 두 운동은 시너지를 발휘하게 하는데요. 실제로 내가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달리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30세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근육이 쭉쭉 빠져서 내리막길로 간다고 합니다. 근육의 손실량을 살펴보니 많게는 매년 1%까지 근육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10년이면 10%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자의 운동 루틴입니다. 나는 운동 루틴대로 평일 아침에는 1시간 30분 정도 검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달리기 1시간을 하고 난 뒤에 헬스클럽에 가서 1시간 정도 근력 운동을 합니다. 주말에는 수영이나 등산을 하고 짬이 나는 대로 헬스클럽에 가서 또 근력 운동을 합니다. 회사와 집에서는 팔굽혀펴기 기구를 갖다 놓고 눈에 보일 때마다 팔굽혀펴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별일이 없으면 하루에 꼬박 3시간 이상을 운동에 쏟았을 정도로 꽤 운동에 진심이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하는 셈이죠.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낯선 기구들, 그리고 특정 근육 부위를 신경 써서 움직여야 하는 세세함, 운동 전후의 근육과 근육막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폼 롤러 마사지 등 모든 것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라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특정 근육 부위의 운동을 하는데 막상 그 신체 부위의 느낌이 오지 않을 때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무게로 기구를 움직이는데도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체력을 꽤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내 근육의 힘이 너무도 보잘것없다는데 적잖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쉬운 운동인 걷기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모두는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날 것 같은 날들이 계속되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일을 한다고 해서 산더미 같은 일이 확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목구멍까지 일이 차서 화장실 가는 것도 참아가며 야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처리해야 될 절체절명의 일이 아니라면 잠시 노트북을 닫아봅시다. 그리고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 걸어봅시다. 동네나 회사 근처에서 한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30분 정도 지났을 때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시간 정도 짬을 내는 게 힘들다면 30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운동입니다. 그렇게 1시간 혹은 30분을 걷고 돌아와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아도 실상 대단히 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1시간의 걷기를 통해 피로가 풀리고 주의 환기가 되어 업무의 집중도가 더 높아집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식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걷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빼먹는 일이 반복되면 일이 많다고 건너뛰고 피곤하다고 또 건너뛰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고착되지 않도록 꾸준함으로 밀고 나가 봅시다.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만의 리듬과 주도권이 생기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나 자신이 대견해지면서 피곤함병과 게으름병, 합리화병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30분이라도 우리 삶에 운동하는 시간을 끼워 넣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가짐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30분이라도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나아가 강도를 높여 다른 운동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현대인이 앓는 병, 스크린 무호흡증. 2007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었던 리나 스톤은 어느 날 이메일 작업을 하다가 빈혈기를 느끼면서 자신이 이메일을 쓰고 있는 동안 호흡을 멈추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본인의 호흡을 관찰하면서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보지 않을 때 일상 호흡과 모니터 앞에서 일할 때의 호흡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스톤은 7개월 정도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친구들의 경우 간단한 테스트기를 부착하도록 해서 심박수와 심장박동 변동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80%의 피관찰자들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동안 무호흡증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런 스크린 무호흡증은 모니터 화면 앞에서 일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때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나도 일하는 동안 내 호흡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메일을 쓰고 채팅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 동안 나 자신을 관찰해보니 가만히 앉아 있었음에도 갑자기 숨이 차서 후hum하고 긴 숨을 들이마시곤 했습니다. 지금도 글을 쓰려고 한참 집중해서 온라인 리서치를 하다 보면 금방 숨이 가빠지는 걸 느낍니다. 이런 증상을 확인한 뒤에 카페에 가서 다른 사람들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숨을 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도 일종의 무호흡 상태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런 무호흡증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심부전, 심장 등의 신체 질환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만성적인 호흡 중단은 궁극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피로를 유발하며 업무 성과까지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겁났던 것은 스크린 무호흡증이 흡연과 동등하거나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들여다보십시오. 숨이 가슴 위에서 가볍게 나오는지 아니면 깊은 복부에서 나오는지 빠른지 혹은 느린지 말입니다. 가슴 위쪽에서 얕게 숨 쉬는 것 같다면 일부러 배를 쭉 내밀어 복식 호흡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일어서서 깊게 숨을 쉰 후에 몸을 흔들고 비틀며 쌓인 긴장을 풀어줍시다. 몇 초 동안 높이 손을 뻗어보기도 하고 몸을 길게 늘려보기도 합니다. 긴장을 느끼는 신체 부위를 흔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을 돌려보고 허리도 돌려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몸을 앞으로 구부려 발가락을 만져보는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단지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 확률을 92%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자세로 움직임 없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면 신체적인 긴장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집에 책상이 2개 있는데 마루에는 일반 책상, 그리고 서재에는 서서 일하는 스탠딩 책상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 속을 걸어봅시다. 집에서 나가 근처에 나무가 있는 곳을 거닐어 봅시다. 한때 경이로움을 느끼는 산책이라는 개념이 유행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설렁설렁 느리게 걷는 산책을 말하는데 자연 속을 거닐며 자신의 주의를 의도적으로 외부와 자연 환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는 프로젝트 마감일, 그리고 보고서, 상사와의 관계 등에서 잠시 떠나 있어 보는 겁니다. 이런 산책은 몸을 움직이게 해서 호흡을 개선하기도 하고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모니터 피로감이 점점 더 심해지는 요즘 나는 이 예방법들을 자주 상기하며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떨어져서
해독한다는 디지털 디톡스를 짧게라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한 시간에 한 번씩 고개를 들거나 그리고 돌리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눈의 피로를 덜어내고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어깨와 목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호흡을 깊고 길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특히 일하다 호흡이 자주 멎는 것 같거나 숨이 가빠진다고 느껴지면 잠시 모니터를 끄고 계단을 이용해 다른 층에 있는 직원들을 만나러 갑니다. 또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휴게실을 한 바퀴 돕니다. 다음은 스낵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낵 운동은 작은 단위의 운동을 여러 번에 걸쳐서 수행합니다. 대기업 임원인 친구가 있습니다. 최근 회사 일로 부쩍 바빠진 그는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헬스클럽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운동을 꼭 하는 게 좋겠다는 내 얘기를 듣고 그는 사무실에서 팔굽혀펴기 손잡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와 회의 사이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10분 정도, 그리고 오후 3, 4시쯤에 자리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는 잠깐의 운동이지만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에너지의 수준이 올라가고 업무의 집중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3개월 꾸준히 한 결과 어깨와 팔 근육이 단단해졌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스낵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아침 루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출근 후에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아침 몇 분간 활동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 틈새 시간 또는 휴식 시간에 합니다. 점심시간이나 잠깐의 휴식 시간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사무실을 이동할 때 계단을 사용하거나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플랭크 등을 해보는 것이죠. 집안일을 하며 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짧은 운동을 병행하면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스쿼트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뒤꿈치 들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은 저녁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짧고 차분한 운동 세션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요가나 스트레칭은 휴식을 돕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한 효과적인 스낵 운동을 위한 3가지 팁이 또 있습니다. 알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스낵 운동을 위한 알람을 설정하는 것이죠. 바쁜 하루 동안 운동하는 것을 까먹지 않게 합니다. 다음은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서 다양한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짝수일과 호수일에 운동을 다르게 해보는 것이죠.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면 효과적입니다. 스낵 운동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짬짬이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시간을 관리하기 쉬운 시간인 10분이나 20분으로 나눠서 해봅시다. 굳이 1시간과 2시간이라는 덩어리 시간을 내서 헬스클럽에 가지 않아도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노 운동입니다. 운동 같지도 않은 운동. 이것이 바로 나노 운동이죠. 나노 운동이란 일반적으로 몇 초에서 몇 분 이내로 수행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스낵 운동이 틈새 시간 동안 운동의 빈도를 늘리도록 강조한다면 나노 운동은 강도가 낮은 운동이라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노 운동과 스낵 운동은 서로 한 세트나 다름없죠. 사실 운동이라고 말할 레벨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잠깐씩 하는 소소한 운동이 스트레스로 가득한 몸에 자극을 줘서 긴장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2007년 구글에 입사하고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미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좁은 미팅룸에 많은 참석자들이 모입니다. 옆 회의실 의자를 갖고 오거나 심지어 바닥에도 앉습니다.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미팅에 들어오면 회의실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뒤에 서 있거나 바닥에 앉곤 했습니다. 운동용 공이 있으면 공에 앉았습니다. 항상 목 한쪽이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공에 걸쳐 앉은 그의 격식 없는 모습도 좋았지만 더 신선했던 것은 직원 전체가 모이는 타운홀 미팅 직전에 조깅을 하고 땀으로 목덜미가 젖은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중에는 회의실 바닥에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도 세르게이 창업자처럼 일상에서 순간을 포착해서 몸에 자극을 주는 운동 같지 않은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근데 구글의 모든 미팅이 다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자유로운 형태입니다. 나도 의자가 없을 때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를 쭉 펴기도 하며 옆구리 스트레칭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좌식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바닥에 앉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큰 미팅룸에서 하는 미팅의 경우 나는 종종 서 있기도 합니다. 프레스 행사에 참석할 때도 주로 뒤로 가서 운동 같지 않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운동을 통해서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삶의 활력을 찾은 그런 경험을 토대로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평소에 생활을 할 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틈새 시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온다입니다. 저자는 정김경숙,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김경숙, 구글 본사에 취직해 실리콘밸리로 떠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50세였다. 모두가 은퇴를 고민하는 나이에 타지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다. 구글 이후에 다양한 경험을 얻기 위해 실리콘밸리의 엔잡러가 되어 갭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하루 24시간을 쪼개 미국 대형마트인 트레이더 조의 매니저, 스타벅스의 바리스타, 공유 택시의 운전사, 고양이 돌보미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해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해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언제나 체력이라고 답하고 있다. 체력이 좋아야 실력도 좋아진다.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친절할 수가 있다. 체력은 몸이 괜찮을 때 미리미리 쌓아둬야 한다. 체력도 연금저축처럼 미리 저축을 해둬야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다. 모두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었다. 그야말로 체력 전도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내 컨디션이 좋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더해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힘들면 어떤 상황이든 짜증부터 나기 마련이죠.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철인이어도 말에 짜증이 묻어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감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최근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가버린 점점 떨어지는 현대인의 집중력이 요즘 가장 큰 화두인 셈이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같은 시간을 활용해 일을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마치기 위해서는 높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일로도 고도로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늘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현대의 직장인들. 그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나는 이를 포기된 체력이라 부릅니다. 사실 운동이야말로 밥을 먹는 것처럼 꼭 챙겨서 해야 되는 것인데 말이죠.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코 일잘러가 될 수 없습니다. 20대, 30대는 업무 능력과 젊음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는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리어를 40대, 50대까지 이어가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일을 잘 하고 싶다면, 자기 분야에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체력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을 하듯 꼬박꼬박 체력 저축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신체 나이 21살,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운동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삶의 패턴이 옳다고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배울 점이 있다면 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재임 당시 늘 몸짱이었던 오바마와 클린턴은 5분 단위로 쪼개 사는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도 매주 주 3회 운동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전직 대통령은 농구 실력도 꽤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 중독자로 거론되는 일론 머스크 역시 주 100시간을 일해도 운동 시간은 반드시 지켰으며, 메타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마라톤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매일 달리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차인표는 한 강연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3가지로 읽기, 쓰기와 더불어 운동을 꼽았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한 운동 덕분에 근육질 체형을 가질 수 있었고 자기 절제력까지 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배우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는 수년에 걸친 이러한 자기 훈련이 향후 유명 연예인이 될 수 있었던 큰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력 관리에 진심인 것은 유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테크 기업들에서 하이 퍼포머로 일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역시 운동이 생활의 일부입니다. 이들에게 운동은 특별 이벤트가 아닙니다. 마치 밥 먹는 것과 똑같은 일상의 루틴입니다. 어떤 특정한 때부터 갑자기 운동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해온 것이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유독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창업자이고 4분의 1 정도는 개인 전업 투자자 혹은 벤처 캐피털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테크 기업에 다니고 있죠. 실리콘밸리니까 창업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달리기 모임 중 절반이 창업자라고 하니 매우 신기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왜 유독 달리기를 많이 하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이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달리기는 가장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운동 형태 중 하나입니다. 딱히 준비물이 필요 없습니다. 특정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므로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신발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릴 수 있으니 접근성이 가장 높은 운동입니다. 또한 달리기는 전신 운동일 뿐 아니라 정신건강 운동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매일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 하고 회사의 전반을 다 챙겨야 하며 경쟁과 빠른 성장의 압박이 상존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창업자들이 달리기를
선택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달립니다.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달리기는 능동적인 명상 시간이기도 합니다. 달리는 것은 반복적인 몸의 움직임이 연속되는 행위여서 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절로 알아서 몸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는 동안 업무의 중압감이나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 머리를 비울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는 엄격한 달리기 루틴으로 유명합니다. 왜 달리는가 하는 질문에 그는 달리기 습관은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시로 하는 창업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 효율성이 높아서 달립니다. 24시간을 쪼개 살아야 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운동에 긴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리기는 최소한의 장비와 준비를 필요로 하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바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일상적인 루틴의 하나로 달리기를 포함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운동하러 특정한 곳을 특정한 시간에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게 달리기입니다. 목표 설정 및 성취감을 위해 달리기도 합니다. 달리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달리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본인의 달리기 기록을 늘 기억합니다. 달리기는 목표 설정이 쉽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루하루 목표가 명확한 것을 좋아하거나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달리기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나는 다이애나와 매일 10km를 달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3km로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를 통해 체력이 길러지고 달리기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5km, 나중에는 10km로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집중이 잘 됩니다. 달리고 와서 샤워를 하고 책상 앞에 앉으면 운동을 했다는 뿌듯함 때문인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치 뭔가에 이긴 것처럼 승리자의 마인드로 공부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나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달리기를 해냈다는 성취감,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과 내 몸을 컨트롤했다는 자신감 말이죠. 그래서 달리기는 육체적 건강에 도움을 준 것 이상으로 마음 단련에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나는 달리기를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한 학기에 6과목 이상을 들었고 외국 학생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장학금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비록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잤음에도 달리기 덕분에 공부할 체력이 길러졌습니다. 또 달리면서 스스로 느낀 자신감 덕분에 내향적인 성격을 사교적이고 사회성 있는 성격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달리면서 공부에 지친 머리를 식히는 휴식과 공백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공백의 시간이 내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온전히 휴식을 취하게 둠으로써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휴식 시간조차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빼앗기는 현대인에게 머리를 비울 공백의 시간은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1년 내내 달렸고 그 1년 동안 나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자신 있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손과 발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내 몸이 정말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게 달리다 보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몸동작을 통해 내 존재를 확인하는 느낌입니다. 내 존재란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게 아닐까요? 몸을 움직이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성격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에 대한 존재감이 있는 그대로 느껴져 충만함에 빠져듭니다. 망설이지 말고 한번 달려봅시다. 이전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입니다. 나는 홈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몸치인 내가 그냥 운동도 아닌 K-팝 댄스를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회사 근처 체육시설에서 K-팝 댄스 강좌가 열렸는데 팬데믹이 시작되고 이 클래스의 온라인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강사의 몸동작 하나하나를 카메라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고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 모습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휘저기며 따라할 수 있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뭐 하나를 시작하면 제대로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유튜브로 K-팝 댄스 영상을 틀어놓고 매일같이 땀 흘리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혹시 아파트 아래층에 생긴 소음이 날까봐 두꺼운 버섯신을 신고 춤을 췄는데 한 달이 안가 덮어선 바닥에 빵꾸가 나버렸습니다. 혼자 하든 화상으로 하든 1시간 동안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그리고 몸도 개운해지죠. 밖에 나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기회였습니다. 이때부터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맨손 체조를 하며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체조를 해본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15분 정도 머리와 다리, 팔, 가슴 등의 스트레칭을 해주는 이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체조일지언정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쉬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며 에너지를 얻도록 해줍니다. 땀이 안 나더라도 몸을 위해 자기 일상의 몇 분을 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 백신 도입으로 팬데믹 위기가 서서히 잦아들면서 바깥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조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오디오북을 들으며 달리는 발걸음은 어떤 날은 무겁고 어떤 날은 가볍습니다. 2023년 미국 IT 기업들의 대량 감원 바람 속에 갑작스레 정리 해고가 되었던 내가 바로 한 일도 매일 햇볕을 받으며 걷는 일이었습니다. 당시같이 정리 해고를 당한 동료들과 매주 만나서 햇볕을 받으며 걷고 땀을 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면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없던 자신감이 생기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팬데믹과 캘리포니아 산불 기간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 마음가짐과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정리 해고가 되었을 때 몸을 움직여 그 변화의 충격과 힘겨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 고민으로 머릿속이 와글거릴 때면 다 내려놓고 야외에서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몸을 움직여 잠깐 걷는 것만으로도 힘겨움과 고민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4년 한국에 들어와서 근력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달리기와 검도, 또 주말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면서 거기에 근력운동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운동 전문가인 이우제 트레이너의 한마디의 자극을 받아서였습니다. 근력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연금보다는 근육 운동을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근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에 일정한 무게 압력을 주고 그것을 조금씩 증가시켜 근육 세포에 자극을 줘서 세포를 생성하게 하는 것이 근력 운동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정하게 같은 근육을 같은 강도로 움직이는 행위는 근육세포 생성에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죠. 유산소 운동이 더 중요하다거나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 관계를 좋아지게 하고 지구력과 활동력을 높여줍니다. 반면에 근력 운동은 몸을 적극적으로 자극해 근육을 키워줍니다. 이 두 운동은 시너지를 발휘하게 하는데요. 실제로 내가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달리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30세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근육이 쭉쭉 빠져서 내리막길로 간다고 합니다. 근육의 손실량을 살펴보니 많게는 매년 1%까지 근육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10년이면 10%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자의 운동 루틴입니다. 나는 운동 루틴대로 평일 아침에는 1시간 30분 정도 검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달리기 1시간을 하고 난 뒤에 헬스클럽에 가서 1시간 정도 근력 운동을 합니다. 주말에는 수영이나 등산을 하고 짬이 나는 대로 헬스클럽에 가서 또 근력 운동을 합니다. 회사와 집에서는 팔굽혀펴기 기구를 갖다 놓고 눈에 보일 때마다 팔굽혀펴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별일이 없으면 하루에 꼬박 3시간 이상을 운동에 쏟았을 정도로 꽤 운동에 진심이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하는 셈이죠.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낯선 기구들, 그리고 특정 근육 부위를 신경 써서 움직여야 하는 세세함, 운동 전후의 근육과 근육막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폼 롤러 마사지 등 모든 것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라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특정 근육 부위의 운동을 하는데 막상 그 신체 부위의 느낌이 오지 않을 때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무게로 기구를 움직이는데도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체력을 꽤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내 근육의 힘이 너무도 보잘것없다는데 적잖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쉬운 운동인 걷기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모두는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날 것 같은 날들이 계속되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일을 한다고 해서 산더미 같은 일이 확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목구멍까지 일이 차서 화장실 가는 것도 참아가며 야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처리해야 될 절체절명의 일이 아니라면 잠시 노트북을 닫아봅시다. 그리고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 걸어봅시다. 동네나 회사 근처에서 한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30분 정도 지났을 때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시간 정도 짬을 내는 게 힘들다면 30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운동입니다.
그렇게 1시간 혹은 30분을 걷고 돌아와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아도 실상 대단히 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1시간의 걷기를 통해 피로가 풀리고 주의 환기가 되어 업무의 집중도가 더 높아집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식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걷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빼먹는 일이 반복되면 일이 많다고 건너뛰고 피곤하다고 또 건너뛰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고착되지 않도록 꾸준함으로 밀고 나가 봅시다.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만의 리듬과 주도권이 생기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나 자신이 대견해지면서 피곤함병과 게으름병, 합리화병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30분이라도 우리 삶에 운동하는 시간을 끼워 넣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가짐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30분이라도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나아가 강도를 높여 다른 운동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현대인이 앓는 병, 스크린 무호흡증. 2007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었던 리나 스톤은 어느 날 이메일 작업을 하다가 빈혈기를 느끼면서 자신이 이메일을 쓰고 있는 동안 호흡을 멈추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본인의 호흡을 관찰하면서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보지 않을 때 일상 호흡과 모니터 앞에서 일할 때의 호흡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스톤은 7개월 정도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친구들의 경우 간단한 테스트기를 부착하도록 해서 심박수와 심장박동 변동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80%의 피관찰자들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동안 무호흡증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런 스크린 무호흡증은 모니터 화면 앞에서 일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때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나도 일하는 동안 내 호흡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메일을 쓰고 채팅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 동안 나 자신을 관찰해보니 가만히 앉아 있었음에도 갑자기 숨이 차서 후흠하고 긴 숨을 들이마시곤 했습니다. 지금도 글을 쓰려고 한참 집중해서 온라인 리서치를 하다 보면 금방 숨이 가빠지는 걸 느낍니다. 이런 증상을 확인한 뒤에 카페에 가서 다른 사람들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숨을 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도 일종의 무호흡 상태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런 무호흡증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심부전, 심장 등의 신체 질환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만성적인 호흡 중단은 궁극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피로를 유발하며 업무 성과까지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겁났던 것은 스크린 무호흡증이 흡연과 동등하거나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들여다보십시오. 숨이 가슴 위에서 가볍게 나오는지 아니면 깊은 복부에서 나오는지 빠른지 혹은 느린지 말입니다. 가슴 위쪽에서 얕게 숨 쉬는 것 같다면 일부러 배를 쭉 내밀어 복식 호흡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일어서서 깊게 숨을 쉰 후에 몸을 흔들고 비틀며 쌓인 긴장을 풀어줍시다. 몇 초 동안 높이 손을 뻗어보기도 하고 몸을 길게 늘려보기도 합니다. 긴장을 느끼는 신체 부위를 흔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을 돌려보고 허리도 돌려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몸을 앞으로 구부려 발가락을 만져보는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단지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 확률을 92%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자세로 움직임 없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면 신체적인 긴장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집에 책상이 2개 있는데 마루에는 일반 책상, 그리고 서재에는 서서 일하는 스탠딩 책상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 속을 걸어봅시다. 집에서 나가 근처에 나무가 있는 곳을 거닐어 봅시다. 한때 경이로움을 느끼는 산책이라는 개념이 유행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설렁설렁 느리게 걷는 산책을 말하는데 자연 속을 거닐며 자신의 주의를 의도적으로 외부와 자연 환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는 프로젝트 마감일, 그리고 보고서, 상사와의 관계 등에서 잠시 떠나 있어 보는 겁니다. 이런 산책은 몸을 움직이게 해서 호흡을 개선하기도 하고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모니터 피로감이 점점 더 심해지는 요즘 나는 이 예방법들을 자주 상기하며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떨어져서 해독한다는 디지털 디톡스를 짧게라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시간에 한 번씩 고개를 들거나 그리고 돌리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눈의 피로를 덜어내고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어깨와 목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호흡을 깊고 길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특히 일하다 호흡이 자주 멎는 것 같거나 숨이 가빠진다고 느껴지면 잠시 모니터를 끄고 계단을 이용해 다른 층에 있는 직원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또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휴게실을 한 바퀴 돕니다. 다음은 스낵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낵 운동은 작은 단위의 운동을 여러 번에 걸쳐서 수행합니다. 대기업 임원인 친구가 있습니다. 최근 회사 일로 부쩍 바빠진 그는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헬스클럽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운동을 꼭 하는 게 좋겠다는 내 얘기를 듣고 그는 사무실에서 팔굽혀펴기 손잡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와 회의 사이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10분 정도, 그리고 오후 3, 4시쯤에 자리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는 잠깐의 운동이지만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에너지의 수준이 올라가고 업무의 집중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3개월 꾸준히 한 결과 어깨와 팔 근육이 단단해졌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스낵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아침 루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출근 후에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아침 몇 분간 활동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 틈새 시간 또는 휴식 시간에 합니다. 점심시간이나 잠깐의 휴식 시간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사무실을 이동할 때 계단을 사용하거나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플랭크 등을 해보는 것이죠. 집안일을 하며 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짧은 운동을 병행하면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스쿼트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뒤꿈치 들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은 저녁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짧고 차분한 운동 세션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요가나 스트레칭은 휴식을 돕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한 효과적인 스낵 운동을 위한 3가지 팁이 또 있습니다. 알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스낵 운동을 위한 알람을 설정하는 것이죠. 바쁜 하루 동안 운동하는 것을 까먹지 않게 합니다. 다음은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서 다양한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짝수일과 호수일에 운동을 다르게 해보는 것이죠.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면 효과적입니다. 스낵 운동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짬짬이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시간을 관리하기 쉬운 시간인 10분이나 20분으로 나눠서 해봅시다. 굳이 1시간과 2시간이라는 덩어리 시간을 내서 헬스클럽에 가지 않아도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노 운동입니다. 운동 같지도 않은 운동. 이것이 바로 나노 운동이죠. 나노 운동이란 일반적으로 몇 초에서 몇 분 이내로 수행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스낵 운동이 틈새 시간 동안 운동의 빈도를 늘리도록 강조한다면 나노 운동은 강도가 낮은 운동이라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노 운동과 스낵 운동은 서로 한 세트나 다름없죠. 사실 운동이라고 말할 레벨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잠깐씩 하는 소소한 운동이 스트레스로 가득한 몸에 자극을 줘서 긴장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2007년 구글에 입사하고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미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좁은 미팅룸에 많은 참석자들이 모입니다. 옆 회의실 의자를 갖고 오거나 심지어 바닥에도 앉습니다.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미팅에 들어오면 회의실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뒤에 서 있거나 바닥에 앉곤 했습니다. 운동용 공이 있으면 공에 앉았습니다. 항상 목 한쪽이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공에 걸쳐 앉은 그의 격식 없는 모습도 좋았지만 더 신선했던 것은 직원 전체가 모이는 타운홀 미팅 직전에 조깅을 하고 땀으로 목덜미가 젖은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중에는 회의실 바닥에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도 세르게이 창업자처럼 일상에서 순간을 포착해서 몸에 자극을 주는 운동 같지 않은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근데 구글의 모든 미팅이 다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자유로운 형태입니다. 나도 의자가 없을 때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를 쭉 펴기도 하며 옆구리 스트레칭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좌식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바닥에 앉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큰 미팅룸에서 하는 미팅의 경우 나는 종종 서 있기도 합니다. 프레스 행사에 참석할 때도 주로 뒤로 가서 운동 같지 않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운동을 통해서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삶의 활력을 찾은 그런 경험을 토대로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평소에 생활을 할 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틈새 시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